창가에 걸린 하얀 레이스 커튼이 살랑거리며 봄바람을 들였습니다. 내 방, 내 집, 내 세상. 나 김정순의 72번째 봄이 이렇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창밖 느티나무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걸 보고 있자니 내 인생도 저 나무처럼 단단하게 뿌리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용실 정순 헤어를 30년 넘게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지금의 이 건물을 장만했습니다. 어떤 날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가위를 놓지 않았고 어떤 날은 손님 머리를 만지다 손가락 관절이 부어올라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그렇게 꾸준히 일한 결과 지금은 1층을 젊은이에게 세주고 2층에서 홀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건 내 소소한 행복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고 마당에 핀 개나리꽃이 노란 웃음을 선사하는 이 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식에게 짐되지 않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이 자유가 내게는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죠. 차를 마시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떠난 지 30년이 넘었네요. 수연이가 12살 때였으니까.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공사장에서 갑자기 무너진 구조물 아래 남편은 그렇게 너무 쉽게 내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남편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항상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우산을 쓴 남편이 멀리서 웃고 있는데 아무리 뛰어가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꿈. 참, 오늘도 내 앞에 술잔을 놓았네. 남편이 좋아하던 닭이 세트에 차 대신 소주를 한 잔 따라 놓는 건 몇십 년째 이어온 의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눈물로 채우던 잔이 이제는 그리움과 감사로 채워지네요. 결혼기념일이나 남편 생일 아니면 그냥 문득 보고 싶을 때면 이렇게 한 잔 따라 놓곤 합니다. 영감, 우리 수연이 잘 크지 않았어? 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하고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남편에게 전하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딸 수연이의 성장 과정, 내 일상, 가끔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남편과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수연이는 대학에서 만난 강민재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사위를 만났을 때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말투도 공손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보였죠. 너무 말이 많고 허세가 있고 돈 쓰는데도 해퍼 보였어요. 그래도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 존중해 주었습니다. 수연이랑 민재가 집도 장만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젯밤 수연이에게서 온 전화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 뭔가 불안해 보이는 말투. 엄마, 내일 잠깐 들를게. 민재 오빠랑 같이. 보통 때 같으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내다본 마당에는 수연이와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어깨가 축 처진 채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민재는 오히려 활기차 보였습니다. 이상한 대비였죠. 현관문을 열고 딸에게 안겨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얼마만이냐? 어서 들어오렴. 엄마, 잘 지내셨어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역시 미용실 하셨던 분은 달라요. 민재의 과장된 칭찬이 귀에 거슬렸지만 웃음으로 받아넘겼습니다.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구는 모습이 왠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은 우리 셋. 차를 내오며 수연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분명 딸은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게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평소 수연이를 잘 아는 어미의 감이었죠. 수연아, 무슨 일이니? 전화 받았을 때부터 목소리가 안 좋더라. 엄마, 그게... 수연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민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민재의 말은 조리 있게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짐을 쌌다는 이야기, 새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라는 이야기, 그동안 살던 집은 전세금 대출 상환 문제로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 모든 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미 민재의 말이 향하는 방향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굳이 물었습니다. 민재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잠시만 장모님 댁에서 지내면 어떨까 해서요. 새 일자리 구하고 집 정리되면 바로 나갈 거예요. 정말 잠시만이에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동거 선언이었죠. 그것도 사전 협의 없이 이미 결정된 사항처럼 통보하는 식으로. 수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말이 끝나자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갑작스럽게 이런 부탁을 드려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수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니? 너희 집은?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전화로도 미리 상의하지 않고.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니 화가 나려다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섣불리 대답하고 싶지는 않았죠. 민재는 어느새 거실을 둘러보며 천장과 벽지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 집에 들어올 것이 확정된 것처럼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모습이 불쾌했습니다. 장모님, 방은 몇 개예요? 저희 짐이 좀 많아서.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 솟구쳤습니다. 아직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방을 배정받으려는 듯한 태도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민재. 내가 아직 승낙한 적 없는데 벌써 방부터 알아보니? 아,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였어요. 민재는 웃음으로 넘기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민재의 시선이 안방 쪽으로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탐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오말분 언니였습니다. 언니, 지금은 좀 이따 전화할게요. 손님이 와 있어서. 아이고, 그래.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전화를 끊고 민재와 수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외동딸을 홀로 키우며 한 번도 손 내밀지 않았던 자존심, 그러나 위기의 딸을 외면할 수 없는 모성. 갈등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재에 대한 본능적인 경계심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 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 내일 다시 와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민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오늘 당장 결정을 받아내려 했던 모양입니다. 수연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을 배웅하며 현관문에 서서 봄바람이 불어오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느티나무 새싹이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나에게 뭔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나의 평화로운 노년. 이 평화가 곧 깨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감, 우리 딸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며 창가에 걸린 레이스 커튼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조용하던 내 노년의 일상에 폭풍이 몰아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아침이 되자마자 또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다시 오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제 수연이와 민재가 다녀간 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영감, 우리 딸 좀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차를 마시는데 손이 떨려 찻잔을 놓칠 뻔했어요. 그동안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내게 누군가와의 동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그 누군가가 민재라면 더욱 그랬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10시.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왔구나. 엄마, 잘 주무셨어요? 민재는 수연이 뒤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공손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죠. 장모님, 어제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말씀드리려고요.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거실에 앉자 수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집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어요. 전세계약 해지 통보서, 대출 상환 요구서, 형식상 가져온 것 같았지만 일단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맞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민재 오빠가 회사에서 갑자기 나오게 되고, 대출금도 갑자기 상환하라고 하고, 그래서 집은 언제 비워야 하는데? 이번 주말까지요.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주말이면 겨우 사흘 남았다는 얘기였죠.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미리 의논하지 않았는지 화가 났지만 딸의 눈물 어린 표정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얼마나 있을 생각이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진짜 한 달만이에요. 제가 면접 몇 개 보고 있는데 곧 결과 나올 거예요. 아직 허락한 것도 아닌데 벌써 고맙다는 말부터 하는 민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이 굴었어요. 잠깐, 내가 아직 결정한 게 아니야. 엄마. 수연아, 엄마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 하지만 갑자기 너희가 이사 오면 내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야. 내가 몇 가지 조건을 말할 테니 잘 들어. 민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밝게 바뀌었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거절할 줄 알았다가 조건 얘기를 꺼내자 안도한 눈치였죠. 첫째, 생활비는 너희가 부담해. 식비, 공과금 모두. 둘째, 집안일도 너희가 해. 내가 나이 들어서 집안일 하기 힘들다. 셋째, 내 방과 내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마.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해. 조건을 말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을 텐데 민재의 뭔가 탐욕스러운 눈빛 때문에 방어적이 되었어요. 내 집, 내 공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네, 장모님. 당연한 말씀이세요. 저희가 오히려 장모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게요. 민재의 말이 달콤했지만 왠지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말을 마치고는 벌써 집안을 둘러보며 방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안방으로 향했을 때 본능적으로 말했습니다. 안방은 내가 쓸 거고 너희는 작은 방을 써야 해. 아, 네. 물론이죠. 그런데 장모님, 작은 방이 좀 좁아 보이는데 저희 짐이 좀 많아서 짐은 필요한 것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창고에 보관하든지 해. 내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그 찰나의 변화가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아서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때 1층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하늘 씨가 올라온 것 같았어요. 어머니 계세요? 어제 주문하신 원두 가져왔어요. 아, 하늘 씨. 들어와요. 하늘 씨는 미소 띤 얼굴로 들어왔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수연이와 민재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아, 손님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원두만 두고 갈게요. 괜찮아요. 우리 딸이랑 사위예요. 하늘 씨, 이쪽은 우리 딸 수연이고 사위 민재고 하늘 씨는 1층에서 카페 운영하는 세입자예요. 간단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하늘 씨는 원두를 내려놓고 민재와 수연이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그런데 민재가 하늘 씨를 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 씨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하늘 씨가 내려가고 나자 민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장모님, 1층도 세놓고 계시는군요. 월세가 얼마나 되세요? 그건 왜 물어보는 거지?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어떻게 변했나 해서 다시 한번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내 집 자산에 관심을 보이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이사 오는 거지?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금방 자리 잡고 나갈게요. 약속할게요. 그래,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해. 민재와 수연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까지 배웅하는데 민재가 슬그머니 말을 걸었어요. 장모님, 혹시 이 집 등기부등본이나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민재가 내 집 서류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건 왜 묻는 거지? 아, 그냥 혹시 무슨 일 있을 때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장모님이 아프시거나 하면 난 아직 멀쩡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차갑게 대답하자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수연이를 재촉해 떠났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자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민재의 마지막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 서류가 어디 있냐고? 왜 그걸 알고 싶은 거지? 불안한 마음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말분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는 항상 현명한 조언을 해주었거든요. 여보세요? 언니, 나 정순이야. 아이고, 정순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언니, 우리 수연이랑 사위가 우리 집에 들어온대. 집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로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말분 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순아, 사위한테 뭔가 이상한 느낌 안 들어? 난 그 사람 볼 때마다 영 마음이 안 놓이더라. 언니도 그렇게 느꼈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 눈빛이 순하지가 않아. 뭔가 계산적인 구석이 있어. 조심해, 정순아. 그래도 수연이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거절해? 내 딸인데. 그건 그렇지. 그래도 방심하지 마. 특히 내 재산 관련된 서류들, 통장 같은 거 조심하고.
언니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느꼈던 불안감을 언니도 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 감이 틀리지 않았던 거죠. 고마워, 언니. 조심할게. 내일 시간 되면 한번 들러줘.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내 평화로운 일상은 끝났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곧 이 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내 공간은 좁아질 테고 무엇보다 민재라는 불안한 존재가 내 집에 상주하게 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어디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민재가 이것들을 노리고 있다면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홀로 일해서 모은 이 재산, 이 집.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 삶의 증거였어요.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며 이를 악물고 모은 내 전부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딸에게도 함부로 내어줄 수 없는 것이었죠. 영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민재 그 사람 뭔가 수상해. 우리 딸이 위험한 거 아닐까?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평화롭던 내 노년의 시간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았어요. 내 집,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아침, 이삿짐 트럭이 우리 집 앞에 서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민재가 짐을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의 짐일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니 어쩔 수 없었죠. 마음을 가다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재와 수연이는 이미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짐이 생각보다 많네. 엄마, 일어나셨어요? 깨울까봐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장모님. 저희가 다 할게요. 장모님은 편히 계세요. 민재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뭔가 들뜬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온 것처럼 여유로워 보였어요. 그런 모습이 불편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나서 거실에 모였습니다. 작은 방은 이미 민재와 수연이의 짐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내준 방이지만 벌써 그들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리 다 됐니?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일자리 구해서 나갈게요. 그래. 그런데 아까 말한 약속 기억하지? 생활비, 집안일, 그리고 내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것. 당연하죠. 내일부터 제가 매일 청소할게요. 생활비도 월 50만 원 정도면 될까요? 민재의 말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세 식구가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이라니 너무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안한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달 살기에는 너무 적지 않니? 최소 100만 원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 그게 제가 지금 수입이 없어서. 수연이는? 수연이도 일하고 있잖아. 엄마, 제 월급으로는 대출금 갚기도 빠듯해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딸과 외손녀에게 돈을 받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민재에게는 책임감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수연이가 저런 표정을 지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일단 한 달만 80만 원으로 하자. 그리고 꼭 매달 제때 주는 걸로.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민재의 표정이 안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루 만에 내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새 식구의 목소리, 발소리, 텔레비전 소리.
혼자 살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소음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민재가 약속대로 매일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지만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일단 내가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민재가 나왔습니다. 아직 잠옷 차림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재 씨, 이제 일어났어? 네, 장모님. 어젯밤에 좀 늦게 잤어요. 설거지는 네가 하기로 했잖아.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할게요. 민재의 말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설거지를 하지 않고 그냥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재, 약속한 걸 지켜야지. 설거지 안 할 거야? 아, 네. 지금 할게요. 마지못해 일어나는 민재를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가 설거지를 대충 마치고 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았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민재, 우리 약속 기억해? 생활비는 매달 80만 원, 집안일 분담, 내 물건에 손대지 않기. 이거 지키기로 했잖아. 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지키는 거야? 생활비도 아직 안 주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민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장모님. 아직 적응 중이라.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때 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출근했다가 잠시 점심 먹으러 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졌던데. 민재 씨한테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중이야. 어머, 엄마. 민재 오빠가 요즘 취업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많은데 그렇게 다그치면 어떡해요? 딸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수연이는 항상 민재 편만 드는 걸까요? 수연아, 난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이야. 너무한 요구가 아니잖아. 엄마가 말투가 너무 세요. 민재 오빠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수연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나보다 남편을 더 챙기는 모습이 서운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침의 언쟁 때문에 모두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내일부터 제가 확실히 집안일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생활비도 드릴게요. 그래, 약속은 지켜야지. 민재는 수연이를 슬쩍 쳐다보더니 갑자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장모님, 사실 이 집도 수연이 몫이 될 텐데 저희가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요. 그 말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이 집도 수연이 몫이라니. 내가 평생 일해서 번 이 집을 벌써 수연이 것으로 여기고 있다니.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내 집. 아, 물론이죠. 지금은 장모님 집이지만 언젠가는 수연이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빠, 그만해. 엄마가 기분 나빠하실 거야. 민재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민재의 진짜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내가 죽으면 수연이가 상속받을 이 집을. 그래서 서류가 어디 있냐고 물었던 거였나 봐요. 민재, 분명히 말할게. 이 집은 내가 살아있는 한내 집이야.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지금은 생각하지도 마라. 아, 네. 당연하죠.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민재는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산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감, 이 사람 정말 위험한 것 같아. 우리 집을 노리고 있어.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오말분 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순아, 조심해. 특히 내 재산 관련된 서류들, 통장 같은 거. 서랍에서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을 꺼내 살폈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있었지만 민재가 찾아볼까봐 불안했어요. 이제 이것들을 집에 두기가 두려웠습니다. 내일 당장 은행 금고에 보관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단순히 임시 거처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내 집,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수연이가 그런 민재의 편을 든다는 사실이었죠. 내 딸이 남편의 눈에 멀어 어머니의 말은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빛 아래서 나는 내 집,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제 민재의 정체가 분명해졌으니 더 이상 방심할 수 없었어요. 내일부터 더 단호하게 나가야겠어. 이 집은 내가 지켜야 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노년의 평화는 이미 깨졌지만 내 자존심과 재산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민재라는 사람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오만해졌어요. 생활비도 제때 내지 않고 집안일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 없을 때 제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진 흔적도 발견했어요. 다행히 중요한 서류들은 미리 은행 금고에 옮겨둔 상태였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은 오말분 언니와 약속이 있어 아침 일찍 나갔어요. 언니가 다니는 서예 교실에 같이 가보기로 했거든요. 서예를 배우면 마음이 평온해질 것 같았습니다. 요즘 민재 때문에 마음이 너무 산란했거든요. 정순아, 너 표정이 안 좋다. 집에 문제 있는 거지? 언니, 사위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고 내 방까지 뒤지고 다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눈빛이 처음부터 이상했어. 수연이는 더 답답해. 남편 말만 듣고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해. 딸이 남편한테 빠지면 친정어미 말은 안 듣는 법이야. 하지만 니니가 단호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네 집을 다 차지할라. 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예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참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오후 2시였는데 집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술병과 안주가 널브러져 있고 민재와 낯선 남자들 셋이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담배 연기로 방안이 자욱했고 테이블 위에는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박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니? 아, 장모님, 벌써 오셨어요? 제 친구들인데 잠깐 놀러 왔어요. 집에 낯선 사람들 데려오려면 미리 말했어야지. 그리고 이 집에서 술판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 민재의 얼굴이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분명 많이 마신 상태였어요. 그의 친구들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아이, 장모님도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세요. 이 집이 수연이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 집이기도 하고.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낯선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의 언쟁은 피하고 싶었어요.
지금 당장 이 사람들 돌려보내. 그리고 이 지저분한 거 다 치워. 에이, 장모님. 좀만 더 놀다 갈게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이런 무례함을 어떻게 참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방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찬장문을 열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닭이 세트가 없었어요. 그 닭이 세트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결혼 10주년 때 선물해 준 것으로 평소에는 찬장에 고이 모셔두고 특별한 날에만 꺼내 쓰던 보물이었어요. 급하게 거실로 나가보니 놀랍게도 테이블 위에 남편의 닭이 세트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술잔 대신 차 잔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민재의 한 친구가 실수로 잔을 떨어뜨려 깨뜨린 상태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가 이걸 꺼내라고 했어? 격분한 목소리에 민재와 친구들이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닭이 세트 중 한 잔이 깨져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컵이잖아요. 이게 무슨 그냥 컵이야. 이건 내 남편이 특별히 선물해준 물건이라고. 아이고, 이게 뭐 대단한 그릇이라고 유난히세요. 깨졌으면 새로 사면 되지.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손이 떨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당장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 장모님, 진정하세요. 그냥 컵 하나 가지고. 이건 그냥 컵이 아니라고. 내 남편 수연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물해 준 거야. 목소리가 울부짖음으로 변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제서야 민재의 친구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야, 우리 그만 가는 게 좋겠다.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에이, 괜찮아. 장모님이 좀 예민하신 것뿐이야.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예민하다고? 내 소중한 물건을 마음대로 꺼내 쓰고 깨뜨리고 그런데도 내가 예민하다고? 민재, 당장 나가. 너희 모두 당장 나가. 장모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우리 집인데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너희 집이야. 이건 내 집이라고. 그때 마침 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일찍 온 모양이었어요. 거실의 아수라장과 서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빠, 무슨 일이에요? 수연아, 이것 좀 봐. 민재가 친구들 데려와서 술판 버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선물해준 닭이 세트를 마음대로 꺼내 써서 깨뜨렸어. 오빠, 정말 그런 거야? 그냥 친구들이랑 차 마시려고 꺼낸 건데 실수로 깨진 거지. 장모님이 너무 예민하게 구시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나를 위로해 주길 바랐는데 그녀의 말은 기대와 달랐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에요? 그냥 실수로 깨진 거잖아요. 수연아, 이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이 의미를 네가 모를 리가 없잖아. 알지만 그래도 엄마가 너무 심하게 화내시는 것 같아요. 민재 오빠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수연이마저 남편 편을 드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그것도 아버지의 유품에 대한 일로 나보다 남편의 편을 든다니. 이건 정말 견딜 수 없는 배신감이었어요. 수연아, 네가 그렇게 말하니 더 서럽구나. 민재의 친구들은 어색한 기운을 느꼈는지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거실에는 민재와 수연이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깨진 닭이 세트의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깨진 닭이는 어떻게 할 거야? 내일 비슷한 거 사다 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비슷한 거 많이 나올 텐데. 그 말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평생 간직해온 남편의 선물을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사다 주면 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네가 인터넷에서 비슷한 걸 사다 준다고 해서 이게 대체될 수 있는 줄 알아? 이건 내 남편이 수연이 아버지가 특별히 골라서 준 거라고. 엄마, 그만해요. 오빠도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미안하다고? 어디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니? 그냥 대충 인터넷에서 사주겠다는 말밖에 안 했잖아. 민재의 표정이 점점 짜증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아 팔짱을 꼈어요. 아, 정말 귀찮게 구네. 그냥 컵 하나 가지고. 그 말에 폭발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민재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엄마,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장모님, 그렇게 쉽게 쫓아낼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이 집에서 우리가 살 권리가 있다고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법적으로라니. 저 사람이 이미 법적인 부분까지 알아봤다는 뜻이었어요. 계획적으로 내 집에 들어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열을 참으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깨진 닭이 세트의 파편을 조심스레 모아 작은 상자에 담았어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영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딸이 저런 사람한테 속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집과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였어요. 닭이 세트 사건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출근 시간을 일부러 앞당기고 늦게 들어오는 듯했고 민재는 눈만 마주치면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내 집이 더 이상 내 집 같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부엌에서 밥을 할 때면 민재가 나타나 냉장고를 뒤지며 내 식재료를 마음대로 꺼내 먹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따로 했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살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민재의 행동이 수상했어요. 거실에서 뭔가 꾸물거리며 내 서랍장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틈을 타 거실 서랍을 열어보려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내 물건을 뒤지려 하는 겁니다. 민재,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장모님. 그냥 리모컨 찾고 있어요. 리모컨은 텔레비전 옆에 있잖아.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네요.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에서 음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방문을 꼭꼭 잠그고 서랍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중요한 물건들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 5말분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내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정순아, 안색이 좋지 않네. 또 무슨 일 있었어? 언니, 민재가 자꾸 내 물건을 뒤지려고 해. 아마 집 문서나 통장을 찾는 것 같아.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그 사람 눈빛이 이상하다고. 지금이라도 쫓아내야 돼. 쫓아내고 싶어도 수연이가 있어서 쉽지 않아. 그리고 민재가 법적으로 이 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살 권리라니? 그 사람 세입자도 아니고 그냥 너희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나도 그게 이상해.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그러게. 너 변호사 한번 만나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내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 김 여사님, 집 등기부등본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시죠? 사위분이 혹시 위임장 같은 것에 도장 찍으라고 한 적은 없고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서류들은 모두 은행 금고에 넣어뒀어요. 변호사 다행이네요. 최근에 노인 재산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요. 일단 재산 관련 서류는 절대 집에 두지 마시고 만약 폭력이나 협박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변호사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민재는 정말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 딸이 저런 사람과 살고 있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1층 카페에서 하늘 씨가 나를 발견하고 인사했어요. 요즘 들어 유독 하늘 씨가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걸 알아챘나 봐요. 어머니,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오늘 특별히 좋은 원두가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하늘 씨. 근데 나 요즘 정신이 없어서. 알아요. 위층에서 가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민재 씨가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던데. 그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하늘 씨도 민재의 변화를 느꼈다는 거예요. 변했다니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인사도 잘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를 아예 무시해요. 그리고 하늘 씨는 말을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어젯밤에 민재 씨가 카페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뭔가 집 문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곧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재가 정말로 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 씨의 정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늘 씨, 정말 고마워요. 그 이야기 더 들은 게 있어요? 민재 씨가 밤마다 이상한 사람과 통화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인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집을 팔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재는 내 집을 손에 넣어 팔아치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수연이를 속여서 위임장이나 인감을 받아내려 했을 거예요. 하늘 씨, 정말 소중한 정보 알려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이상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항상 지켜볼게요. 하늘 씨의 따뜻한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험난한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겠다고. 집에 들어가니 민재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급히 화면을 끄는 모습이 수상쩍었어요. 민재, 통장이나 부동산 서류는 더 이상 찾지 마. 다 은행에 넣어뒀으니까. 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제가 언제 그런 걸 찾았다고. 알아, 다 알아. 네가 내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밤마다 부동산 중개인이랑 통화한다는 것도 알아. 민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저희도 집 장만할 때 참고하려고. 거짓말 그만해.
내가 바보로 보여? 이제부터 내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 그리고 빨리 다른 집을 구해. 한 달 안에 나가. 장모님, 그렇게 쉽게 쫓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 살기로 했잖아요. 수연이도 여기 살고 싶어 해요. 수연이한테 물어봤어? 네가 내 집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수연이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말에 민재의 눈빛이 험악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조심하세요. 저를 건드리면 좋을 거 없어요. 저도 할 말 많거든요. 무슨 말이 있는데? 해봐. 수연이한테 장모님이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집이 불법 증축됐다는 사실을 구청에 신고할 수도 있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래전 작은 방을 확장할 때 허가 없이 공사한 적이 있었어요. 민재가 그것까지 알아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걸? 장모님, 전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걸 다 조사했다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 집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어요. 수연이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 정말 악랄하구나. 내 딸을 이용해서. 이용이라니요, 장모님. 전 수연이를 정말 사랑해요. 다만 우리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뿐이죠. 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에서 거짓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다툴 여력이 없었습니다.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꼭 잠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빴습니다. 영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해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내 인생의 황혼역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침대 밑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미용실 할 때 중요한 약속을 녹음해두던 물건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작동했습니다. 이제부터 민재와의 대화는 모두 녹음하기로 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디지털 카메라도 꺼냈습니다. 수연이가 몇 년 전 생일 선물로 준 소형 카메라였어요. 작지만 화질이 좋아 증거 수집용으로 적합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듯이 증거가 없으면 법정에서 이길 수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숨겨두면 민재의 행동을 몰래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증거 수집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어. 내 집을 지키기 위한 전쟁. 결심을 다지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나는 그의 악행을 증명할 증거를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연이에게 민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잠들기 전 오말분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내일 좀 와줘. 중요한 계획이 있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았다. 내일 아침 일찍 갈게. 힘내라, 정순아. 창밖의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딸,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오말분 언니와 함께 작전을 세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녹음기와 작은 카메라로 민재의 수상한 행동들을 몰래 기록해왔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잡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수연이 앞에서는 더욱 모범적인 사위 행세를 했어요. 그러나 수연이가 없을 때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수연이는 일찍 출근했고 민재는 또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 쌓인 먼지가 눈에 띄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약속했던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내 집의 주인 행세만 하려더니 말입니다. 청소기를 들고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소파 밑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놀랍게도 내 집의 등기부등본 사본과 함께 부동산 중개소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시세 3억 5천, 금매 3억 가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민재는 이미 내 집을 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등기부등본 사본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명백한 증거였어요. 급히 휴대폰으로 서류와 메모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원래 자리에 두었어요. 그때 민재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청소기 소리를 크게 해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했어요. 민재는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장모님, 아침부터 청소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집이 너무 더러워서. 네가 청소한다더니 안 하잖아. 아, 제가 요즘 좀 바빠서. 면접 준비하느라. 면접은 무슨.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강민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타서 소파에 앉았어요. 장모님, 오늘 손님 오세요? 왜? 아니, 청소를 열심히 하시길래. 말분 언니가 잠깐 올 거야. 왜 불편해? 아니요, 그냥 물어봤어요. 민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분 언니가 온다는 말에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도 말분 언니가 자신을 좋지 않게 본다는 것을 알고 있나 봅니다. 오전 11시쯤 말분 언니가 왔습니다. 언니는 내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어요. 정순아,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었어? 언니, 잠깐 내 방에서 이야기하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발견한 서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놈이네. 법원에 강제퇴거 신청해야겠어. 수연이 때문에 망설여져. 그래도 내 딸인데. 수연이도 이제 알아야 해.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말분 이모 오셨어요? 인사드리려고요. 수연아, 들어와. 수연이는 방에 들어와 말분 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언니는 수연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아, 너 얼굴이 많이 야위었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이모.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모성의 직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사실대로 말해. 민재가 너한테 무슨 짓 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오빠가 요즘 술을 많이 마셔서 좀 힘들어요. 그 사람 폭력 쓰진 않니? 아,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수연이의 부정이 너무 급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더 추궁하려는 찰나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재가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은 술 기운으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뭐야, 여기서 모여서 나 얘기해. 문 열기 전에 노크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니니? 뭐, 예의? 내 집인데 무슨 예의야. 그 말에 핏대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내 집을 자기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내 집이 됐어? 이건 내 집이야. 장모님, 법적으로 보면 수연이 지분도 있는 집이에요. 그럼 내 집이기도 하죠.
무슨 헛소리야. 내가 살아있는 한 이건 내 집이라고. 민재가 비틀거리며 수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수연아, 일어나. 우리 방에 가자. 오빠, 진정해. 취했잖아. 민재는 수연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수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민재의 손을 떼어내려 했어요. 손 떼. 내 딸한테 함부로 하지 마. 장모님, 참견하지 마세요. 부부 일에 왜 끼어들어요? 그 순간 민재가 갑자기 제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 팔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놓으라고. 이 사람이 미쳤나? 어르신 팔을 왜 잡아? 민재는 오말분 언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제 팔을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술 기운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당장 놓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불러봐. 어차피 난 이 집을 나갈 생각 없으니까. 그때 수연이가 울면서 민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 엄마 아프잖아.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내 팔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재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입니다. 순간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 미친놈. 당장 놓으라고. 말분 언니가 달려들어 민재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수연이도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오빠, 제발, 미쳤어. 민재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악마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제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장모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까요? 이 집 당장 내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순간 극도의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미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굴복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홀로 버텨온 내게는 그를 물리칠 힘이 있었어요. 갑자기 방 구석에 두었던 꽃병을 손에 닿는 대로 잡아 민재의 발등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민재가 고통에 신음하며 제 머리를 놓았어요. 으악! 미친 할머니. 민재가 발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나는 급히 서랍에서 준비해둔 녹음기를 꺼냈어요. 다행히 모든 과정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도 이 모든 광경을 담고 있었을 거예요. 이 녹음기랑 저기 카메라에 네가 한 짓이 다 담겼어.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수연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전화할게. 말분 언니가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민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비굴하게 말했어요. 장모님, 제가 술이 너무 취해서 그만. 미안해요. 제발 경찰은. 늦었어. 네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그때 1층에서 급하게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 씨였어요. 아마도 소동 소리를 듣고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비명 소리가 들려서. 하늘 씨, 다행히 왔네. 이 사람이 나를 폭행했어요. 하늘 씨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민재와 저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큰 안도감이 들었어요. 경찰 부르셨어요? 방금 불렀어. 곧 올 거야. 민재는 하늘 씨를 보자 더욱 기가 죽은 듯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보다 젊고 힘이 센 남자 앞에서 더 이상 기세 부리기가 어려웠나 봐요. 거의 30분 가까이 기다린 후에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하늘 씨가 민재를 계속 견제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폭력은 없었어요.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된 파일과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민재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경찰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민재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연이를 애원하듯 쳐다봤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경찰이 민재를 데리고 나간 후 수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내게 달려와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럴 줄 몰랐어요. 수연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정순아, 너 팔에 멍이 들었네. 병원부터 가자.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빨리 치료받으셔야 해요.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남긴 상처는 단순한 멍보다 깊었어요. 내 집, 내 가족, 내 평화가 모두 깨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참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수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민재와의 법적 싸움, 그리고 수연이와 함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72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팔에 감긴 붕대가 어색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경찰서로 향했어요. 민재가 제 머리를 잡아당긴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목도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숨기고 참았던 일들이 드디어 빗속으로 드러났으니까요. 경찰서에서 민재를 만났습니다. 그는 술이 완전히 깬 듯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간의 일인데. 그의 말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과 협박을 정당화하려는 비열함이 역겨웠어요. 가족? 넌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어. 내 집과 재산만 노렸지.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늦었어.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단호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자신의 눈물 연기와 애원이 통하지 않자 점점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제게 민재를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폭행과 협박, 그리고 재산 사기 미수로 고소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민재는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녹음된 증거와 카메라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수연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딸이 이런 사람과 결혼해 고통받고 있었다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민재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지. 제가 왜 몰랐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연이의 어깨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와의 법적 싸움, 그리고 수연이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 모두 쉽지 않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저한테도 이상한 요구를 많이 했어요. 어떤 요구? 집 문서에 제 도장을 찍게 해달라고. 처음엔 대출 때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는 생각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군요. 다행히 수연이가 의심을 품고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하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오말분 언니와 하늘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아, 어떻게 됐어? 그놈 구속됐어? 아니, 일단 조사받고 있어. 내일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어머니, 제가 아는 좋은 변호사가 있어요. 이런 사건 전문이시거든요. 고마워요, 하늘 씨.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재에 대한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수연이의 이혼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수연아,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오늘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도 몇 번 그냥 말 못했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수연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니 내가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수연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앞으로 더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저도 필요한 것 있으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수연이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결의도 보였어요. 내 딸도 강한 사람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늘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노인 재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였어요. 그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녹음 영상, CCTV, 그리고 목격자까지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이 제 집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사위분이 이전에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 말에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정말 처음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아니면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짓을 했을까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민재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법원 기록을 확인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민재의 이전 거주지를 탐문하는 등 꼬박 2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어요. 놀랍게도 민재에게는 전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 역시 재산이 있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경제적 학대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자 민재의 금융 기록에서 상당한 빚이 발견되었어요.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기록과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까지 드러났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내 집을 노렸는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이 사실을 수연이에게 알려주자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빠가 전처가 있었다고요? 저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민재는 처음부터 너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야, 수연아. 그럼 저는 그저 그 사람의 계획 중 하나였던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는 더 강해질 거야. 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과 결의의 눈물 같았어요. 딸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재였어요.
그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이미 비상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변호사의 조언대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민재, 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 당장 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이게 다 오해라고요. 제가 정말 장모님 집을 노린 게 아니라. 그만 거짓말해. 내 전처 이야기도 다 알아. 넌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 민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식적인 웃음을 짓지 않았어요. 드디어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 맞아요. 내가 이 집을 노렸어.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인데 늙은이 혼자 차지하고 있으니 아깝잖아요. 내 목소리가 지금 녹음되고 있어. 계속 말해봐. 민재는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자백이 고스란히 녹음된 겁니다. 이제 꺼져.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통쾌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민재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으니까요. 수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민재의 목소리를 들었나 봐요. 엄마, 민재 오빠 왔었어요? 응, 왔다 갔어. 걱정 마.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저 내일 이혼 서류 제출하러 가요. 변호사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래, 잘 생각했어. 엄마가 함께 갈게.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모녀 간의 친밀감이었습니다. 민재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어요. 한 달 후 민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폭행, 협박,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녹음 영상, 그리고 목격자 증언 덕분에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재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손해배상 판결도 받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민재의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불법 대출을 받아 도박을 했으며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까지 있었다고 해요. 수연이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확고하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계단에서 민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한때는 제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저 불쌍한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김 여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수연이하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수연이가 결정할 일이야.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재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는 제 팔짱을 끼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새 출발해요. 그래, 수연아. 우리 함께 새 출발하자. 딸의 미소가 오랜만에 밝게 빛났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후의 평화는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민재라는 침입자는 이제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남은 것은 더 강해진 모녀의 유대뿐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하늘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의 미소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수연 씨, 재판 잘 끝났어요? 응, 잘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 났네요. 축하드려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케이크 준비했어요. 함께 축하해요. 하늘 씨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진정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어요. 말분 언니도 합류해 우리는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72년 인생을 살면서 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이번 일은 특별했어요. 내 집, 내 권리,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영감,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수연이도 이제 정신 차렸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 세상에 없지만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침입자 없이 평화롭게.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 민재 사건이 마무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우리의 삶도 변했어요. 수연이는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방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어요. 비록 멀지 않은 곳이라 자주 보지만 딸이 떠난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제가 참가했던 시서예 대회 시상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말분 언니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참가했던 대회였습니다. 저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글귀를 정성스레 써서 출품했어요. 민재와의 사건을 겪으며 깨달은 제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이제는 제 모습이 꽤 당당해 보였어요. 오랜 세월 굽혔던 어깨를 펴고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나 오늘 상 받으러 가요. 지켜봐 주실 거죠? 남편 사진에 속삭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 세상에 없지만 항상 제 곁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민재와의 싸움에서도 제가 강하게 맞설 수 있었던 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현관문을 열자 말분 언니와 하늘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정순아, 오늘 정말 예쁘네. 한복이 잘 어울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오늘 대상 타실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참가상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들 앞에 제 작품을 내놓은 것이니까요. 미용실을 할 때도 제 솜씨를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시상식장에 도착하자 수연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민재의 그늘에서 벗어난 후 딸은 점점 더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구나. 와, 한복 입으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 우리 딸. 넌 더 예쁘네. 우리는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여러 부문의 수상자들이 호명되었어요. 드디어 노년부 대상이 발표될 차례가 왔습니다. 노년부 대상은 김정수님의 내 삶의 주인은 나다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른 건가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수연이가 제 팔을 잡고 흔들었어요. 엄마, 대상이래요. 엄마가 대상. 정순아, 해냈네. 어머니, 축하드려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이 기분이 너무 새롭고 벅찼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 상장과 꽃다발을 받았어요. 김정수님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쓴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글귀는 제 인생의 깨달음입니다.
오랫동안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우며 살아왔지만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였습니다. 최근에 큰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조차 제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준 내 딸 수연이, 그리고 평생 친구 말분 언니, 젊은 이웃 하늘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자부심의 눈물이었어요. 단상에서 내려와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이런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상식 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이 피었어요. 수연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수연아,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이혼을 결심하고 새 출발을 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엄마가 계셔서 가능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민재 오빠한테 속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한 공사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인부 중 한 사람이 눈에 익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민재였어요. 그는 헬멧을 쓰고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막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마도 재판 결과로 받은 사회봉사 명령과 손해배상금 때문일 겁니다. 순간 민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긴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이도 민재를 보았는지 잠시 굳었다가 이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도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저 다음 주에 새 프로젝트 시작해요. 승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축하해, 수연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이번에 소개팅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번엔 천천히 알아갈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수연이도 많은 것을 배웠나 봅니다. 인생은 때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 상장을 벽에 걸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글귀가 검정 먹물로 힘차게 적힌 작품이 거실에 걸리니 집안 분위기가 더욱 당당해진 느낌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말분 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케이크와 함께였어요. 정순아, 오늘 한 번 더 축하하러 왔어. 우리 케이크 먹자. 언니 고마워.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냈잖아. 언니가 있어서 가능했지. 혼자였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그건 말분 언니의 힘이 아니라 정순이의 힘이야. 넌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 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면서도 미용실을 운영하며 이 건물을 장만할 만큼 강했습니다. 민재 같은 사람이 제 인생을 뒤흔들 수는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제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민재의 거친 숨소리도 무례한 행동도 없었어요. 대신 가끔 수연이가 방문하고 말분 언니와 차를 마시고
하늘 씨가 카페에서 만든 케이크를 가져다 주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카페에 내려가자 하늘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아름다우세요. 어제 시상식 정말 멋졌어요. 고마워요, 하늘 씨. 덕분에 힘이 나네요. 사실 제가 어머니께 배울 게 많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껴졌어요. 내 인생의 경험이 젊은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요. 카페에서 나와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민재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의 불안감, 점점 심해지는 갈등, 그리고 마침내 폭발했던 그날의 사건. 모든 것이 이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푸른 가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득 가슴속에서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영감, 내가 해냈어요. 우리 집도 지키고 수연이도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볼을 스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남편이 제 말에 대답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용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은 이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순혜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비록 은퇴했지만 제가 이 동네에 남긴 흔적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연이와 말분 언니, 하늘 씨를 초대해 함께 먹기로 했어요. 요리를 하면서 흥얼거리는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행복해졌을까요? 아마도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인정이나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서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민재와의 싸움은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어떤 날이든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니까요.